대한민국이 이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혹시 왕따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왕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첫 전화 통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그 통화 지연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전화 연결이 늦어지는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새 정부의 외교 방향,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에 좀 깊은 우려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글쎄요. 그게 좀 생각해볼 지점이 많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문제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두 분 다 우리의 목소리가 높죠. 그 목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이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지 그 실마리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맥락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게 왜 이례적인가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나요? 네. 과거 사례를 쭉 보면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들 전부 다 취임 직후나 아니면 당선인 시절에 거의 바로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거의 바로요? 네, 그렇죠.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상황은 확실히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시차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해명이 있었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바로 비판했잖아요. 맞아요. 시차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통화 시점 그 자체가 늦어진다는 사실보다는 그 배경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 건가요? 한 전 대표는 이 통화 지연이 그냥 통화 하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불안감, 이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안감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들 반응도 좀 미지근하고요. 축전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이걸 콕 집어서 우려를 표명했단 말이죠. 백악관에서요? 그건 좀 이례적이네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새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가 딱 찍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 거죠. 외교 노선뿐 아니라 그 사람 뽑는 거, 인사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어떤 인물들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커지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전 의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국정원장으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거 과거에 햇볕 정책이라고 불렸던 대북 포용 정책,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패했다는 비판도 많았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과거에 한일 간에 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지소미아 파기 논란. 네. 그 파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현종 전 차장, 이분의 장관급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분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선들을 보면 과연 우리 우방국들하고 신뢰를 다시 잘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전략적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뭐랄까 좀 모호하게 있지 말고 우리 외교 노선이 뭔지 동맹국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동맹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거냐 이런 걸 분명히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어정쩡한 태도는 동맹국들한테 혼란만 주고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이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던데요.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네, 안철수 의원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그냥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는 수준의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코리아 패싱이요? 한국이 논의에서 빠진다는 거? 네. 아니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것조차 이렇게 며칠째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는 출발점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서방 핵심 동맹국 정상들하고는 통화했다, 축전받았다 이런 소식은 거의 없는데? 맞아요. 그런 소식은 잘 안 들리죠.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이런 일부 주변국하고 소통하는 것만 좀 부각된다 이런 점도 꼬집었고요. 네, 정확합니다. 외교의 가장 기본은 신뢰인데
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의 새 리더십에 대해서 아직 뭔가 확신을 못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신뢰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 안우현 표현을 빌리면 왕따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 왕따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듣고 보니까 두 분 다 그냥 전화통화 시점이 좀 늦어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훨씬 근본적인 거죠.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우리의 외교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 설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통화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요. 그렇죠. 안보의 축이죠.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나 위상이라는 건 경제를 포함해서 우리 국익 전반하고 그냥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경제까지요? 그럼요. 동맹하고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면 안보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 지연 사태, 이걸 둘러싼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경고 섞인 시각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두 분 다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외교적 실수, 결례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새 정부의 외교 노선 전체,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도에 대한 아주 중대한 시험대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국제적 고립, 심지어 왕따 이런 강한 표현까지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죠. 네, 상당히 높은 수위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막 제기되는 이런 여러 우려들을 좀 잠재우고 또 우리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 또 어떤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방송 들으신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